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1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 문장수 교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의 전체 구조와 방향에 대해 먼저 상기하고자 합니다. 제1부에서는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2부 특수상대성 이론, 제3부 일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제4부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을 다룰 예정입니다. 제2부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6장으로 구성됩니다. 제1장에서는 빛, 광속 그리고 에테르를, 제2장에서는 갈릴레이 변환과 로런츠 변환을 다룹니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고유 시간과 좌표 시간을, 제4장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핵심인 시간 지연, 공간 수축 그리고 동시성의 상대성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과 제6장에서는 민코프스키와 4차원 시공간, 그리고 민코프스키와 광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2장, 갈릴레이 변환과 로런츠 변환에 대해 논의하며 물리적 변환의 혁명적 진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적 변환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서로 다른 관찰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의 세계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적 시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시간은 똑같이 흐른다는 것이 뉴턴 역학의 기본 가정이었죠. 둘째, 속도 더하기입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공을 던지면 공의 속도는 차의 속도와 합쳐진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 바로 갈릴레이 변환입니다. 이는 특히 저속 세계에서 유효한데요. 좌표 변환식은 x'은 x-vt로 단순한 덧셈과 뺄셈으로 해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독립성입니다. t'은 t로 시간은 관찰자와 무관하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죠. 하지만 갈릴레이 변환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빛의 속도 c는 어떤 관찰자에게도 일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이 변환으로는 이러한 광속 불변의 원리를 전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새로운 상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빛의 속도, c입니다. 빛의 속도는 우주의 절대적인 한계 속도이며 이 상수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이 서로 섞이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로런츠 변환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두 변환식의 차이를 명확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1차원 운동, 즉 X방향으로 운동하는 한 운동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죠. 갈릴레이 변환에서 위치는 X'은 x-vt였지만 로런츠 변환에서는 로런츠 인자 감마가 붙어 X'은 감마 곱하기 괄호 열고 x-vt 괄호 닫고가 됩니다. 시간은 갈릴레이 변환에서 T'은 T로 독립적이었으나 로런츠 변환에서는 T'은 감마 곱하기 괄호 열고 T-Vx 나누기 C 제곱 괄호 닫고로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속도입니다. 갈릴레이 변환은 단순한 속도 합산이었지만 로런츠 변환은 V 토탈은 괄호 열고 V1 플러스 V2 괄호 닫고 나누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V1 V2 나누기 C 제곱 괄호 닫고와 같이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로런츠 인자, 즉 감마의 변화는 두 변환의 차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속도 V가 빛의 속도 C에 가까워질수록 이 값은 급격히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속도 범위에서는 감마 값이 거의 1에 가까워져 갈릴레이 변환과 큰 차이가 없지만 속도가 빨라질수록 상대론적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로런츠 변환은 시간의 상대성을 제시합니다. 즉, 로런츠 변환에서는 시간도 위치에 따라 변합니다. 또한 공간의 수축 현상을 설명하는데 빠르게 움직이면 길이, 즉 X축 방향의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가 반영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응 원리입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로런츠 변환은 갈릴레이 변환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헤르만 민코프스키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하여 공간과 시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실체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 로런츠 인자 감마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과 공간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마법의 숫자라는 점입니다. 수식의 모양은 감마는 1 나누기 루트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괄호 열고 V 나누기 C 괄호 닫고 제곱 괄호 닫고와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복잡해 보이는 식이 어떻게 피타고라스 정리 하나로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빛 시계, 즉 라이트 클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높이가 L인 열차 안에 바닥에서 천장으로 빛을 쏘는 시계가 있습니다. 정지한 관찰자, 즉 열차 내부에 있는 사람이 볼 때 빛은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이때 걸린 시간을 고유시간 델타 T0라고 하면 빛이 이동한 거리는 C 곱하기 델타 T0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데만 계산하면 2분의 1C 곱하기 델타 T0가 되겠죠. 이 그림은 열차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속도 V로 달리고 있으며 광속은 C임을 보여줍니다. 열차 안에서 본 빛은 수직으로 이동하는 반면 열차 밖에서 서 있는 관찰자가 본 빛은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움직이는 열차를 외부에서 볼 때의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황은 열차가 오른쪽으로 속도 V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외부 관찰자가 볼 때 열차가 옆으로 움직이므로 빛은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때 외부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을 델타 T라고 하면 빛이 실제로 이동한 대각선 거리는 C 곱하기 델타 T가 됩니다. 또한 열차가 옆으로 이동한 거리는 V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 봅시다. 삼각형의 세 변을 절반 기준으로 보면 빗변은 빛이 이동한 거리인 2분의 1C 델타 T입니다. 높이는 열차의 높이인 L인데 이것은 2분의 1C 델타 T0와 같습니다. 그리고 밑변은 열차가 이동한 거리인 2분의 1V 델타 T가 됩니다. 이를 피타고라스 공식에 적용하면 괄호 열고 2분의 1C 델타 T 괄호 닫고 제곱은 괄호 열고 2분의 1C 델타 T0 괄호 닫고 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2분의 1V 델타 T 괄호 닫고 제곱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수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변에서 분수 2분의 1을 제거하고 제곱을 전개하면 C제곱 델타 T제곱은 C제곱 델타 T0 제곱 플러스 V제곱 델타 T제곱이 됩니다. 다음으로 델타 T가 포함된 항을 모두 왼쪽으로 모으면 C제곱 델타 T제곱 마이너스 V제곱 델타 T제곱은 C제곱 델타 T0 제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델타 T제곱으로 묶어주면 델타 T제곱 괄호 열고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괄호 닫고는 C제곱 델타 T0 제곱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로런츠 인자의 최종 유도 과정입니다. 먼저 델타 T제곱에 대해 정리하면 C제곱 나누기 괄호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괄호 곱하기 델타 T0 제곱이 됩니다. 우변의 분모와 분자를 C제곱으로 나누면 1 나누기 괄호 1 마이너스 V 나누기 C의 제곱 괄호 곱하기 델타 T0 제곱이 됩니다. 이제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델타 T는 1 나누기 루트 괄호 1 마이너스 V 나누기 C의 제곱 괄호 곱하기 델타 T0가 됩니다. 여기서 1 나누기 루트 괄호 1 마이너스 V 나누기 C의 제곱, 이것을 바로 감마, 즉 로런츠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로런츠 인자, 감마가 왜 중요할까요? 그 결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속도 V가 커지면 분모가 작아져서 감마 값은 급격히 커집니다. 이는 시간 지연 효과로 이어지는데 델타 T는 감마 곱하기 델타 T0이므로 외부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보다 더 길게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로런츠 인자는 단순한 수학 기호가 아니라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 때 우주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